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SEC와 코인베이스가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SE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 미국의 법원이 오히려 SEC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도 다소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판결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은 어떤 방향을 그리게 될지 전반적인 이야기들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사이클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시장은 아무런 문제 없이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한 이후에 주요 이슈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 지표는요, 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들의 어떤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는 표인데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그 흐름들이 명확하게 잘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규 투자자들은 활발하게 매수를 하고 기존 투자자들은 또 활발하게 매도를 해야지 이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흐름들이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장이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의 극초기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어느 한 곳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어떤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수요와 그리고 거래소의 잔액들을 비교해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화랑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잔액은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른 온체인 지표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 압력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죠. 즉, 유동성 보유량이 역사상 최저치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산을 해보면은 이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축적 주소의 증가 추세를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집단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중요한 예로 지금 비트코인 고래들, 특히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10억 달러 상당의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의 어떤 출처들은 아마도 미국의 어떤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아크 인베스트와 함께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는 2NE1 쉐어즈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반감기 도래 전에 이미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 그래서 지난 세 차례의 반감기와는 다른 시장 역학을 경험하고 있다. 즉 패턴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이 다른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또 증거로서는 현물 ETF가 출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수요가 이전 대세 상승장들보다 훨씬 더 급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유동성 및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지표이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 연준이 아마도 6월달이나 7월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고래들이 계속해서 장기 보유 추세를 늘려가면서 이 물량들을 시장에 아직까지도 꺼내놓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아마도 반감기와 맞물리면은 이전 사이클보다도 더 강한 상승세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여러 변화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반감기는 현재 지금 3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들어오고 있는 어떤 인플로어들, 유입량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량도 그렇고 주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곳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헤지 펀드들이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입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기관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산티멘트에서 또 흥미로운 어떤 분석을 내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 지금 S&P 500과 금도 지금 강력하게 어떤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분야의 이익들이 분배가 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을 유도하는 일종의 강세 분기라고 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들이 이런 시장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에서 선물 계약 펀딩 레이트가 굉장히 또 많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여전히 시장은 낙관적인 전망들이 더 우세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코인베이스와 SEC 건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들 뒤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 법원이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고 한 이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맨하탄 지방법원의 캐서린 포크 파일라라고 하는 판사가요, 판결문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라는 명칭은 비교적 최근에 거실 수 있지만 문제가 된 거래 자체는 법원이 거의 80년 동안 지금 다루어왔던 증권을 식별하는 데 사용해온 이 거래 범주에 부합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SEC가 지금 코인베이스가 지금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등록 증권 및 증권 청약 및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 SEC의 주장은 타당하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코인베이스가 원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SEC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SEC가 지금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게 된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송의 결과들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정부의 규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제기가 될 수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된 거죠. 네,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가 쿠코인을 상대로도 돈 세탁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코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10억 달러 이상, 1조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코인데스크의 기사가 전해졌는데 이 10억 달러의 자금은 내부 거래에 의한 부분들이고 대부분 실제로 인출이 일어난 부분들은 이 소매 투자자들, 즉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유출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쿠코인발 이 상황들이 퍼드 뉴스로 더 작용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많은 전문가들은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제가 시황 영상에서 그저께도 전해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 역대급 변동성이 발생할 것이다. 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CNBC의 진행자 중에 한 명인 렌 노이어라고 하는 분석가는 요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첫 분기 마감이 도래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도 제가 시황에서 전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대리비트 기준으로만 94억 달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어제 장표에서 소개해드렸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기관들과 쇼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이 격차가 역사상 또 최고치로 지금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 3일 동안에 이 두 개의 주체들이 아주 극렬하게 다툼을 이어가게 될 텐데 롱 포지션과 쇼 포지션 둘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슈로 또 나올 수 있는 게 거시경제 이슈로서 PCE 지표 발표와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가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대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장기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유동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고, 이거는 과거에는 결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ETF를 필두로 해서 이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상품 혹은 증권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SEC는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CFTC는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자가 만약에 이것이 증권이라고 판명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레리 핑크 CEO는 증권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여부는 사실상 이더리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블랙락에 달려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좀 지배적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매트 워건은 본인이 전문 투자자들과 2018년부터 포트폴리오 내의 비트코인 비중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는데, 지난 6년간의 대부분이 1% 정도를 할당을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그 투자 전문가들이 3%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할당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발키리의 CEO는 지금 리플과 라이트코인의 현물 ETF가 아마도 이더리움보다 먼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리플과 라이트코인이 이더리움에 비해서 증권성 이슈가 더 적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지금 증권성 이슈가 굉장히 적은 코인으로 들어가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SEC와 증권성 소송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얘기의 핵심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CBD 장표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 상단으로 해서 아주 매도벽이 아주 진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2K의 매도벽이 굉장히 진해졌고요. 그 상단 73, 74에도 매도벽이 꽤 짙게 형성이 되었고, 75K에는 여전히 가장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벽은 여전히 크게 존재하지 않고요. 60K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뚜렷한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소폭 좀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는 여기서 꾸준히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좀 매도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는 지금 횡보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매수벽과 매도벽의 움직임들을 다른 거래소들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72K부터 제법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비트파이넥스도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맥스를 비롯해서 비트스탬프 그리고 코인베이스까지는 매도벽이 가격 바로 상단으로는 상당히 옅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75K에서 코인베이스에서는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이 구간들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옵션에서 만기일이 지금 다가오는데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두 개 어떤 경쟁들이 누가 더 많은 구도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부딪히고 다시 좀 하강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 폭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지부진한 구간을 가지고 가다가 상단이든 하단이든 어느 구간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데 상단에 더 근접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70.2K를 다시 회복을 해서 이 구간에서 다지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라고 늘 강조를 드렸고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됐을 때는 요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68에서 69K를 방어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66K에 있는 22MA를 또 지켜내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구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22MA까지 돌파당하면은 60K에 있는 50SMA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에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더 비중들을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소송에 관한 이슈들이 전해지면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여전히 촬영시장 기준으로 69K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어떤 펀더멘탈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URPD 상으로 중요한 구간들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딱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좌우로 굉장히 비슷한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지금 66K 부근에서 매물대가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단에는 지금 70K 상단으로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트위터의 유명한 분석가입니다. 미카엘 반데포프 같은 경우도 X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 저항선이 7만 달러에 형성되면서 단기 가격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6만 7천 달러, 그러니까 66K 좀 상단에 있는 URPD 그 지표와 거의 동일한 가격대입니다. 이 구간들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간을 잘 유지하면은 신고가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기 전에 75에서 80K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을 잘 지켜내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중요한 미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중요한 뉴스가 전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AI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AI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가격 급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패치 AI와 그리고 싱귤레리티넷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의 최상위권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AI 섹터에서는요. 근데 이 세 개 코인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단일화해서 ASI라고 하는 코인으로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서로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다른 이 코인들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됐을 때는 AI 시장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이 코인을 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